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레이버데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9월 3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있습니다만 승리의 8월, 9월의 하락 어게인. 8월 달 좋았죠. 근데 시작이 안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공장 활동이 좀 부진하고요. 제조업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고요. 지난 7월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벅스웨건, 뭐라고 부르든 간에 현재 큰 위기입니다. 식당 업계 파산 신청도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선 지난주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금요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가 또 한 번의 위닝 먼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광범위한 시장 지수인 S&P 500은 1.01% 상승해서 5,648.40으로 마감했습니다. 또한 8월 동안 2.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8월 초에 글로벌 매도 이후 회복은 소비재, 부동산, 헬스케어 분야 급등에 의해 촉진되었었는데요. 자, 한편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거래 마지막 순간에 새 기록을 세우며 0.55% 상승한 41,563.08로 마감을 했습니다. 8월 동안 이 다우는 거의 1.8% 상승을 했네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금요일에 1.13% 상승했고 8월 동안에는 0.7%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주 리테일 어닝 발표가 있었어요. 소매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아메리칸 이글, 베스트바이, 달러제너럴, 갭, 룰루레몬, 울타뷰리가 모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결과는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은 21%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으며 베스트바이는 연간 수익 전망을 상향 조정한 반면에 룰루레몬은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소매업계의 하반기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역사적으로 최악으로 꼽히는 달 중 하나인 9월의 첫 거래일인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노동절 휴일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S&P 500, 나스닥 모두 하락을 한 모습 보고 계시죠? 또한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2년물 국채 수익률도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유로는 1163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일본 엔화는 달러당 0.8% 상승한 45.73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59,040.18달러로 거의 변동이 없었는데 이더는 2.1% 하락한 2,501.7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8월을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기록과 S&P 500의 4개월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9월은 역사적으로 지난 10년간 S&P 500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달입니다. 즉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한 데에는 계절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오늘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8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8월 일자리 보고서가 7월에 11만 4천 개보다 크게 증가한 1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제조업 지표는 고용이 다소 개선되면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7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여전히 공장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M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PMI가 7월에 46.8에서 8월 47.2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지난달 지수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었습니다. PMI 수치가 50 미만이면 이 부문 산업이 위축 상태임을 나타내지만 ISM 즉 공급관리연구소는 전체 경제의 확장을 나타낸다고 말한 42.5 수준보다는 높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은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높은 금리와 대통령 선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본과 재고에 투자할 의향이 없어서 수요가 여전히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번 달 17일에서 18일로 예정된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장기간 침체 상태인 제조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자동차, 주택, 기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의 대출과 투자 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7월에 인플레이션이 약간 증가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는 2.5% 상승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의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인데요. 코어 PCE도 7월에 0.2% 상승을 했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코어 PCE는 2.6%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약간 낮아서 2.7% 추정치보다 약간 밑돌았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100%라고 거래자들이 예상하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독일의 국민차인 폭스바겐이 87년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와 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폭스바겐은 2015년 배기가스 스캔들을 크게 냈죠. 이후 브랜드의 이미지 하락과 배상금 등으로 300억 유로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수년간 과잉 생산과 경쟁력 저하에 전기화가 늦어지면서 테슬라의 초기 전기차 시장을 빼앗겼고 최근에는 저가로 무장한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진출 확대로 역풍을 맞으면서 위상이 추락 중인 유럽 자동차 산업의 현재를 복스바겐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복스바겐의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서 수익을 못 내는 독일 내 최대 공장 폐쇄도 검토할 수 있고 2029년까지 해고를 금지하기로 한 1994년부터 시행한 일자리 보호 공약도 철회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스바겐이 독일 최대 공장의 폐쇄와 해고를 고려하게 된 것은 회사의 핵심인 복스바겐 브랜드의 위기 때문인데요. 복스바겐 브랜드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16억 4천 유로에서 9억 6,600만 유로로 감소했습니다. 복스바겐 그룹은 이익 마진이 높은 포르쉐와 아우디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 대중적 브랜드 복스바겐과 저가 브랜드 스코다와 세아트 등도 포함이 되는데요. EPA 통신에 따르면 복스바겐은 지난 1988년에도 적자가 누적되자 미국 펜실바니아주 웨스트모orland에 있는 미국 공장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 복스바겐의 위기를 가속한 것은 2015년 디젤 자동차 배기가스 스캔들과 관련해서 전 최고 경영자인 마틴 빈토크론이 독일 법원에 출두해서 다시 한번 복스바겐의 배기가스 사기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어쨌든 배기가스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복스바겐은 배기가스 스캔들로 300억 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 현재 1위인 토요다도 여러 조작건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고 보면 현재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 기아가 2위 혹은 1위까지도 넘볼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뭐 국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기아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자, at least 10 restaurant chains have filed for bankruptcy in 2024라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10개가 챕터 11 뭐 신청한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그 다중유니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8월 한 달 동안에만 또 3건의 파산 신청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산을 신청한 레스토랑 체인 중에는 레드 랍스터, 월드 오브 비어, 스티키스 핑거 조인트 등이 있는데요. 버거파이와 같은 다른 업체들도 파산을 고려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그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식당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싸게 하면서도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